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지식이 착착 실력은 쑥쑥 셀러위크 라디오 슬쩍 듣기만 해도 노하우가 쏙쏙 셀러위크 라디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셀러 라이프의 지식과 공감을 더해드리는 시간, 듣다 보면 알아서 쌓이는 셀러 지식, 셀러위크 라디오 MC를 맡게 된 정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셀러위크 라디오는요, 셀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수 있는 게스트를 4주간 모시고 게스트분의 셀러의 시작부터 미래, 그리고 생각과 철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알아서 쌓이는 셀러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셀러에 의한, 셀러를 위한, 셀러 맞춤 보이는 라디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공지를 미처 못 드렸는데 셀러위크 라디오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셀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셀러 관련 고민 사연이나 Q&A 질문을 남겨주시면 선별을 통해 방송에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1주차의 주인공을 다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작을 주제로 저희에게 재미와 정보, 지식을 지식을 나눠주신 분이시죠. 그 시작부터 법인 대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담대함과 첫 발주부터 8천만 원을 플렉스하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서 이성과 타는 썸보다 훨씬 더 짜릿한 대상과 썸 타는 여자, 쿠팡과 썸 타는 여자 쿠썸 한유창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또 전문 MC는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긴장이 되면 말을 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지난번에 네네. 1주차 영상 나가고 나서 개인톡도 많이 오고 네네.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는 분들이 네네. 전문 MC 아니냐고. 그러니까 MC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수를 시작을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이야기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토탈셀러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쿠썸 대표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메인 코너 진행 전에 잠깐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죠. 근데 절대 회사 홍보는 아닌데. 사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홍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의 사심을 담아서 홍보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회사 서비스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토탈셀러는 연매출 300억 규모의 실행사로 핵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제품이 있을 땐 셀도, 내 제품이 없을 땐 제로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프리미엄 이커머스 운영 대행 서비스 셀독입니다. 월 구독형 서비스로 광고 세팅, CS, 마케팅, 상품 등록, 배송, 그리고 컨설팅까지 이 모든 과정을 저희 300억 토탈셀러의 판매팀 팀장급 인력이 1대1로 관리를 해주는 관리 대행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제로셀, 두 번째 제로셀인데요. OEM 생산의 최대 단점이 이 생산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큰 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고정 마진과 월 순수익 보장, 그리고 생산 원금 보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입셀러로서의 시작을 좀 소프트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서비스의 어떤 모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로셀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1단계는 세팅 기간이고요. 토탈셀러가 엄선된 소싱 리스트를 제안 드리고 선택한 제품을 생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생산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판매 전략 수립, 마케팅, 광고 세팅, 상위 노출 등 필요한 업무를 미리 진행을 해놓고요. 1단계 기간이 끝나면 약속된 고정 마진을 드리면서 2단계 과정에 이제 선택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세팅을 다 해놓은 아이템을 대표님의 쿠팡 계정으로 아이템 위너를 통해 승계를 받으시거나, 두 번째, 생산한 제품이 90일 동안 세팅한 걸 봤는데 생각보다 좀 성적이 부진해. 그러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세 번째는 그냥 셀러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포기할래요 하면 생산하신 제품은 저희가 다 역사입을 해드려서 생산 원금 플러스 고정 마진을 돌려받으면서 계약을 종료하는 세 가지 선택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운영 대행 기간인데요. 이제 첫 번째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이 제품을 내 계정으로 이제 승계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품에 대한 모든 독점권을 승계해드리고 운영 대행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매월 순수익이 생산금 대비 5% 미만이시라면 저희가 이 차액을 보장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생산하셨는데 생산금이 이제 생산금 대비 순수익이 5%니까 매월 50만 원 미만으로 순수익이 남으실 경우 저희 토탈셀러가 책임지고 나머지 차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거의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손해 없는 장사인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내 생산원금 지키고 저희가 고정 마진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돈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수익도 얻으실 수 있고 내가 생산한 제품 내 계정으로 옮겨서 관리 대행 받으면서 판매 마진도 다 챙겨가시면서. 그러면 사실 고가 강의 듣는 것보다 네네. 한번 이렇게 서비스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보면은 내가 어쨌든 진행되는 상황들을 다 보면서 더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보 아예 온라인을 모르시는, 유통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남녀노소, 소는 안 돼요. 어린 나이는 안 되고요. 성인이셔야 되고요. 누구나 다 이 셀러로서의 경험을 부담 없이, 위험 없이 느끼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사입 셀러가 많이 늘어날수록 사실 저희가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생산 마진은 어느 정도 붙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이런 유통을 해드리고 성공하는 아이템을 소싱해서 정보력의 우위를 좀 제공해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서로 클 수 있지 않을까. 네, 4주차 때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처음에 토탈셀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기 토탈셀러 대표님도 되게 엑시트도 여러 번 하시고. 그렇죠. 브랜드 엑시트를 자주 하시죠. 네, 네. 그리고 매출 자체가 300억 자체는 진짜 규모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이야기를 4주차에도 홍보는 절대 아니지만 4주차에도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왜냐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네네. 어떻게 지금 사업 설계를 하셨고 어떤 것들이 이제 처음에 도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도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초보부터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이거 아예 유통 지식이 없으면 온라인 고가 강의를 들어도 좀 힘든 부분이 맞아요.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고가 강의를 듣는 것보다 여기에서 내가 사업성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보고 어쨌든 나중에 원금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셔도 진짜 좋겠다라는 맞아요. 사실 생각이 저희 들었어요. 의도가 네. 그거였어요. 리스크 없이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다 보면 셀러로서의 그쵸. 경험을 갖게 되시는 건데 이게 사실 모두가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맞아요, 일인데 맞아요. 그거에서 리스크만 빼드리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해서 좋은 셀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동시에 저희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이니까 사실 생산 공장 저희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저희를 찾게 되실 거다. 우리는 좋은 의미로 일단 스타트를 좀 쉽게 해드리고 우리를 계속 찾게 만들자.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든 거거든요. 네, 그니까요. 처음에는 그거를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검은 안경을 쓰고 뭐야 왜 저렇게 하지? 그럼 자기네가 팔지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이렇게 저도 이렇게 세뇌를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서비스고 좋은 기업의 형태를 운영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하게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이런 고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고정 마진 퍼센트를 좀 높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분기별로 저희가 감소를 할 예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 게 맞는 거고 사실 이게 건강한 재정 상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고정 마진 이윤을 조금 줄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자튀김 괴물님도 사입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워주시는 거군요.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8천만 원에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다 리스크를. 네, 어쨌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럼 다, 제가 네. 미처 다 해결되지 못한 궁금증이 있다면 4주차에 한 번 더 어쩔 네. 수 없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대놓고 단톡에 얘기 못 하시는 거 제 채팅창을 통해서 저에게 겐톡 주시면 제가 과감 없이 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라이브에서 거짓말할 수도 없고요. 도망칠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편하게 다 물어봐주셔도 될 것 지금 같아요. 김창민 대표님이 토탈셀러 상품이 건기식 위주인가요? 공상품 위주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네요. 정확히는 그 의뢰를 주실 때
생산 캐파에 따라서도 카테고리가 다 달라지고 있고요. 위주가 어떤 위주냐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 일반 셀러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좀 고관여 상품이라거나 혹은 공산품, KC 인증이나 혹은 아동용 제품들도 굉장히 국내에 들어올 때 유아 인증 같은 게 좀 어렵거든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해왔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 위주로 조금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경쟁성을 좀 갖고 있는 제품들로.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셀러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뭐 KC 인증도 그렇고 그쵸, 금액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내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증 과정에서 뭐 어떤 게 궁금하다 하시면 다 1대1 단톡방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KC 인증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지금 사업 구조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다 모르고 있다니까요. 좋은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었고 아까 저처럼 제가 처음에 바라본 것처럼 왜 그렇게 하지?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좀 다음 시간에 얘기를 그쵸. 좀 할애를 하면 정말 좋겠다. 저도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제가 다음 주에도 뭐 이야기 한번 해보겠고요. 네. 이제 본격적인 사실 오늘 준비된 코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지난 1주차 시작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은 지식의 확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셀러의 서재, 인생책 독서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쿠썸 대표님의 셀러 인생을 바꿔준 책, 슈퍼 노멀을 주제로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좀 멋있는 척 좀 해보겠습니다. 책의 맺은 말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내가 당신을 믿는다. 당신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슈퍼 노멀의 저자 주원규 작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상위 1%의 재능의 영역에 닿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평범의 범주에서 상단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평범의 범주에서 상단에 속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표님, 세상에 정말 수많은 성공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네. 어째서 슈퍼 노멀이 인생책이 되신 건지 그거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자기계발서를 자주 읽는 편이에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군요. 뭐 독서보다도 어쨌든 제가 귀가 되게 작아요. 네네. 옛날에 귀가 작으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귀가 얇다 이런 얘기를 팔랑거린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을 좀 다잡기 위해서 좀 주기적으로 자기 개발서를 보는 편이거든요. 정신수양 같은 느낌. 정신수양 같은 유튜브도 약간 자기개발 명언 막 이런 것들 자주 명상. 명상보다는 뭐 요즘에는 자주 알고리즘 뜨는 건 정주영 회장님 아. 강의 이런 것들 자주 봐서 제 마음을 이제 좀 다잡는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슈퍼노멀 책이 나왔을 때 이거를 보자마자 느낀 거는 여러 개의 자기계발서를 좀 응축해 놓은 느낌? 네. 그리고 제가 셀러다 보니까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서 이거는 셀러분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수강 그때 오프라인 강의를 열었을 때도 항상 선물로 드렸던 책이 그 정도로. 슈퍼노멀이었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책의 메인 주제를 요약해 드릴 텐데요. 이 책은 슈퍼 노멀, 즉 평범한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는 5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책인데요.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 3단계 먼저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 4단계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인다. 5단계 고성과를 일반화한다. 이렇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거 진짜 셀러에 대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펜을 들고 나도 셀러에 대입해봐야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상 대입을 해보려고 하니까 셀러에게 돌연변이란 뭘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갑자기 잘 팔리는 상품? 그거는 그냥 유행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먼저 1단계 돌연변이를 발견한다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해보아야 돌연변이를 찾을 수 있을지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책에서 나와 있던 것들은 꼭 셀러가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쵸. 셀러로 보면은 예를 돌연변이를 발견한다. 이거는 결론은 뭔가가 좀 이게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그 수강생 분 중에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검색량이 300밖에 안 됐어요. 300이요? 네, 근데- 그럼 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계속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300인데. 네. 그 조회수가 300인데 쿠팡에서 계속 팔려서 제가 그럼 그거를 그로스로 집어 넣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이 그것도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럼 제가 이거를 종류를 조금 구성을 해가지고 넣으세요. 그러면 대표님 상품이 1페이지에 다 도배가 되니까 여기를 고르나 여기를 고르나 다 대표님 상품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키워드를 들어갔거든요. 아직도 그분이 독점에서 정말 잘 팔고 있는 거야. 후기가 막 200 몇 개가 달렸어. 돌연변이가 많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쿠팡은 검색량이 작다고 해도 팔리는 상품들. 저는 이걸 항상 돌연변이로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은 이미 과열된 경제, 검색량이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들을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제첩국도 그렇고, 로켓이 없는 상품들, 이런 것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상품들 중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겠죠. 그쵸, 그리고 그쵸. 또 그분이 판매하는 또 요즘에 판매자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시고 그분을 들어가서 보시면 그분이 판매되는 랭킹 순으로도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분이 파는 것들도 보면 자기가 돌연변이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을 해서 잘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돌연변이 찾는 법이 사실은 너무 쉽죠. 왜 난 생각 못했지? 네. 그래서 돌연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 틈을 찾아가지고 판매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파는 상품들을 유사하게 우리가 들어간다로 생각을 하셔도 좋죠. 이게 좀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는 상황을 돌연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월 검색량이 300밖에 안 되는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판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네. 1페이지를 다 덮는 이런 것도 돌연변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조회수나 판매량들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리뷰수 자체로 우리가 그 판단을 했지만 그 리뷰수 자체도 되게 허점이 많거든요. 쿠팡을 리뷰를 잘 안 달아주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되게 알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사실은 많았는데 요새는 뭐 쿠팡 인사이트도 그렇고 아니면은 우리가 상품 등록할 때 그 매칭 걸 때 하는 그 조회수도 사실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회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돌연변이들을 찾고 돌연변이가 파는 상품들을 찾아서 내가 유사하게 계속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은 전략이네요. 네, 저는 항상 일관되게 그 전략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초보셀러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그 방법들이 내가 이렇게 팔리는구나를 알아야 그 다음 것들을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제 말을 이해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셀러에게 있어서 돌연변이란 좀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제 당연히 잘 팔리는 검색량이 많은 상품들 위주로 뭐 시즌성도 그렇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니치 마켓,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꼭 사야 되는 상품들. 생필품. 아니요, 생필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낚시를 하는데 낚시에도 민물 낚시, 바다 낚시, 그렇죠. 그거 되게 그러니까 꼭 그 사람이 찾는 거 이렇게 조금 더 계속 세분화로 들어가서 그 와중에서 이제 로켓이 많이 없는 상품들 위주로 내가 그로스를 넣는다면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상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팔릴 수밖에 없죠. 그 대신 그 팔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많고 적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루에 5개씩 팔리는 상품이면 5개 있는 상품들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런 상품들이 이제 10개 팔리면 10개 팔리는 상품들을 10개를 쌓으면은 하루에 100개가 팔리는 거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100개 팔리는 상품을 상위에 꽂히려고 하면은 어렵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들으셨나요, 여러분? 너무 훌륭한 전략입니다. 엄청 뾰족하게 타겟을 정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세분화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검색량은 적지만 꼭 사는 상품들, 꼭 찾는 상품들. 그런데 쿠팡이라는 이점은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는 로켓을 내가 빨리 받고 싶으니까 사죠, 무조건. 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위주로 등록을 해놨을 때 판매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접근하는 생각 방식이 정말 슈퍼 노멀이신데요? 아닙니다. 아니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센 것들은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쵸, 많이 입찰가도 나가니까. 높죠.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실은 광고가 없어도 어쨌든 내가 이 키워드의 상위 노출이 다 되다 보니까 광고 없이도 자연 판매가 되는 되고. 것들이 있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거는 이제 하루에 일 판매가 많고 적냐의 문제고 적다면 그런 상품들을 여러 개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실력을 쌓다 보면 그 위에 단계들이 갈 때 내가 좀 덜 힘들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좋은 얘기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단계를 쌓아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신 분들이야말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될 것 같고요. 네. 1단계부터 벌써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버려서 사실 그게 저는 초보 셀러분들이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론은 노출이라는 건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메가커피와 그리고 제가 시댁이 상주인데 네. 상주 시내에 메가커피가 생겼더라고요. 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다면 잘 될 것 같은데요. 엄청 잘 돼요. 네, 줄 서서 먹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를 인건비야 뭐 똑같지만은 월세 자체가 틀릴 거고. 엄청 싸겠죠. 네, 근데 수익 자체도 뭐 이게 순이익을 나중에 봤을 때는 어디인지 제가 뭐 지표로는 못 봤겠지만 어쨌든 이 상주에서 메가커피에서 독점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꼭 그런 경쟁에서 내가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생각의 관점을 조금씩 바꿔서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많이. 그래서 저는 제 초보분들을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뭐 저는 빅셀러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는 셀러 중에 하나지만 초보분들이 먼저 어쨌든 내가 온라인을 판매를 할 때 팔아봐야지 재밌으니까 더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 팔지 못하고 광고비만 다 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온라인 어렵구나 그냥 닫아버리거든요. 그렇죠. 돈 안 되는 부업 이렇게 그쵸, 생각하실 그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는 뭐 조회수나 아니면 판매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품만 찾아서 계속 넣는 것들이 저는 이 돌연변이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를 찾는 과정을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음은 2단계 운과 실력을 분해한다인데요. 이건 이제 책의 저자인 주원규 대표가 내가 단순히 어떤 잘된 하나의 케이스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를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으로 나누고 운은 확률의 영역이니까 잠깐 치워놓고 이제 실력의 영역을 먼저 어떻게 좀 잘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내용인데요. 셀러에게 있어서 실력과 운의 영역을 분해한다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썸네일이나 판매 상품명, 그렇죠. 이제 상세 페이지 이런 게 약간 실력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소싱이 실력 반, 운 반? 맞아요.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이 분해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나눠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론은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호불호는 사실 시장에 나가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상품은 내가 신규로 해서 광고를 딱 했더니 바로 반응이 와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 페이지가 안 떠돌는 애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운의 영역이 아닐까. 결론은 고객에게 이 선택이 받는 거 그리고 어떠한 이슈 때문에 갑자기 내 상품에 갑자기 그 화력이 짚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물건이 계속 팔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누가 인스타에서 그냥 내 상품을 그냥 걸어줬어요? 걸어준 거예요. 뭐야?
그래서 그로스로 넣었는데도 그게 윙링크를 걸어가지고 윙으로 주문이 막 하루에 100개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5,000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인스타도 이게 계속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운의 영역들도 사실은 되게 존재를 하는 거고 실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 요즘에 제작하는 거나 이렇고 그리고 상품 등록도 처음에는 1시간 걸리지만 계속 등록을 하다 보면은 쉬워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실력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좀 질문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운과 실력을 나눴다면 네. 3단계가 바로 실력을 정복한다,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다인데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을 버렸으니까 실력의 영역을 이제 저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좀 키워보자 이건데 만약 대표님께서 지금 초보셀러 분들에게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실력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추천을 해주신다면. 근데 온라인을 하면서 실력의 영역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표 이미지를 잘 만드는 거, 그리고 상품명을 잘 해보는 거, 그리고 뭐 광고 세팅을 잘하는 거,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개의 단계가 합쳐져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셀러의 영역에서 내가 이제는 물건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실력의 영역도 내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거다. 그래서 계속 여기 주원규 대표도 얘기해요. 계속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실행을 하다 보면 이 상품명이 잘 됐었어. 예를 들어서 뭐 대키워드를 앞에 넣고 어떤 데는 대키워드를 뒤에 넣는데 계속 이것들을 실력의 영역들을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 A/B 테스트를. 그래서 내가 잘 된 것들은 왜 잘 됐는지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이걸 처음부터 되지는 절대 않는다. 하다 보면 내 노하우가 쌓이고 내 방법들이 쌓이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진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이 개인마다 좀 속도가 다를 수는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시작하자마자 운의 영역이 너무 잘 돼서 잘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그냥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실 경우에는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온라인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뭐 처음에는 망했지만 그때 쿠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저의 영역이 아니라 운의 영역으로 인해서 매출이 막 빠바바박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운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고 또 실력은 내가 그동안에 했었던 거. 저도 어쨌든 계속 그 전에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보고 뭐 그런 기획도 해보고 했던 것들이 이제 쌓여서 그게 운에 만나서 그게 이제 실력이 된 경우인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저는 단기간에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좀 장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은. 실력의 영역 자체를 기간으로 조금 짧게 보지 말아달라. 네.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는 거군요. 실력의 영역 전체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3학년 4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초등학생 이제 들어가니까 아이들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절대 봐주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지, 개념을 내가 완벽히 이해해야지 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상품명을 잘 지어야 되고 왜 대표 이미지를 잘해야 되고 내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하고 나만의 응용. 그렇죠. 그래야지 나만의 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에는 보면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저도 최근에 이제 제가 그 로켓 배송 그 스큐가 10,0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막 너무 축하드려요 막 하는데 결론은 그 10,000개까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만 개를 올렸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냥 되진 않았다는 거죠. 와, 근데 스큐가 10,000개인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지금? 거의 다이소. 오. 네네. 만물상인이 되셨군요. 네. 진짜 만물상인이 되셨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 과정들이 분명히 저도 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쵸. 한 번에 되진 않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아까도 뭐 여기 셀독도 토탈셀로도 300억이라고 하지만은 300억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과정들을 조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저기의 위치에 왔을까. 나도 그 노력들을 따라해 봐야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듣다 보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듣게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셀러 분들이 1년 유지하는 비율이 되게 낮다고 해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온라인 셀러로 이제 판매업을 등록했다가 1년 내로 폐업 신고를 하는 비율이 제가 봤던 기사에서 67%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소득자 처리할 때 세금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바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들여서 나만의 것들을 꾸준히 쌓아가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바로 이제 4단계. 벌써요? 오늘 일찍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네. 되게 빨리 얘기 잘 듣고 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끝나버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선은 얘기를 다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4단계는 이제 빈도를 네. 극단적으로 높인다인데요. 이게 책의 저자는 운의 영역에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횟수를 늘리는 것을 이제 주된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올인하지 말 것. 내가 여러 번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극단적으로 내가 100만 원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 10만 원에 10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000원에 100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00원에 1,000번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0원에 10,000번 도전할 수 있지 않냐. 저처럼 8천만 원 그렇게 몰빵하지 말고 한 번에. 그거를 좀 나눠서 저도 여러 개 예. 상품들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좀 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경험을 했을 텐데라는 그런 그쵸,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다 데이터가 되고. 네, 데이터가 되고 어쨌든 돈은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망하면 재기가 사실은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조금 나눠서 아니면 나의 실력을 좀 더 쌓고 하거나 그쵸, 그쵸. 아니면은 사실 온라인에서 돈을 버는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정말 많잖아요. 그쵸. 네, 뭐 요즘에 유튜브 쇼츠 뭐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뭐 틱톡도 있고 네, 뭐, 틱톡도 예. 있고 뭐 상세 페이지 제작해서 해주는 거, 뭐 홈페이지 제작 이것들은 사실 내가 조금의 실력을 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100% 수익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전 항상 매입 없는 매출을 꿈꾸거든요. 숨맞은 100%. 숨맞은 100%. 예.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온라인에서는 내가 조금의 실력을 갖추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큰 돈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보이스피싱을 나는 당할지 몰랐다. 그런데 당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주위에 좀 생겼어요. 아, 그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어떤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이제 한번 연락이 왔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에서 그 리뷰 알바단 해준다고 해주는 걸로 문자가 저도 몇 번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리뷰 써주면 페이백을 계속을 네. 해주면서 그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저 봤어요. 뉴스 엄청 크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처음에는 계속 돈을 입금하라고 그래서 신랑이 쿠서님한테 연락해봐라 했는데 그분이 안 하신 거야. 왜?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거기 에이. 돈을 넣어서 6천만 원인가를 손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너무 악질인 게 자꾸 조금씩 돈을 올리면서 네, 입금해주면 그때 리워드 더 크게 준다, 더 크게 준다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 수법이 계속 이제 그리고 또 그거를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되게 맞아요, 착하잖아. 그러니까 나 내가 때문에 하면 그러면 안 나 되잖아. 때문에 안 되잖아. 이런 걸로 계속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떠밀려서 그리고 급하니까 대출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알려준대요. 빨리빨리 하라고 막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나도 눈물 나는 거야. 6천만 원 너무 크다. 너무 크죠, 사실은. 돈을 벌려고 강의까지 듣고 막 했는데 어떠한의 이런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돈도 사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죠. 빌린 돈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참 저도 맨날 신랑한테 우리는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해도 뭐 없을 거야. 맨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뭔가 저는 항상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크게 당하셨네 얘기하시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 일단
또 이제 빈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빈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실력의 영역을 정복한 다음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고빈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실력의 영역을 분해한 다음에 공부해보고 이제 시도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는 스마트한 고빈도 전략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네, 사실 뭐 스마트한 게 뭐 있겠습니까? 계속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 위탁도 마찬가지고 대량의 상품들을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튀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상하게 잘 팔려. 이상하게 팔려. 그러면은 왜 팔리지? 하면서 나의 그 고빈도의 전략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튀는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네, 튀는 것들이 모으기 시작하면서 분석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왜냐면 난 돈 더 잘 벌고 더 잘 팔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만약에 상품을 계속 내가 사실은 저는 아예 모르겠다 하시면은 무조건 다 등록을 해봐라.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나오는 데이터를 나의 데이터로 삼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또 고빈도로 할 수 있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고빈도를 하려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우선 잘 모르겠으면 우선 어디든 뭐 유튜브든 누구를 봐서 A부터 Z까지 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조금 가공해서 나의 것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을 해라.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영상 중에 뭐 사입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 위탁 판매나 뭐 이렇게 좀 그렇죠. 데미지가 없을 만한 방식으로 네, 네. 나의 경험을 좀 충분히 살에 붙인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네. 도전하라.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까 뭐 로켓이 없는 상품들 위주로 먼저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로켓이 없는 상품들도 처음에 사입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지만은 그 상품들을 그냥 이제 윙으로 계속 등록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쨌든 그냥 무지성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한 단계 걸쳐서 이걸 등록하고 거기서 팔려. 그러면 난 무조건 넣으면 되죠. 타겟을 먼저 조금 한 단계 필터를 건 다음에 네. 그걸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진행을 해봐라. 네. 그러니까 이런 왜냐면은 셀러분들이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그냥 도매국에서 어떤 상품을 올릴지 하루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그 고민하지 말고 등록하세요. 이게 사실 답이거든요, 저는. 해봐야 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로켓이는 그거 필터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지금 탑 100에 있는 거를 등록을 해보세요. 등록이 먼저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실력이 없으면 등록으로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른들은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요. 어떤 비법이나 네. 사실 비법 없거든요. 내가 풀인 만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품 등록하면서 처음에 1시간 걸리던 것들도 점점 시간이 짧게 걸리고 뭔가 맞아요.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도 똑같은 위탁이지만 남들과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네, 왜냐면 그런 처음부터 부분들.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계속 묶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가 똑같아서 묶였나가 되면은 내가 상세 페이지를 바꿔보게 되고 이게 계속 경험에 의해서 내가 레벨업이 되는데 이 레벨업을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어려운 거야.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시작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생각을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걸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제가 최근에 이거 아직 라이브가 안 돼, 업로드가 안 된 영상인데 네. 저희 회사에서도 내부에서 약간 좀 VS 컨텐츠를 찍었는데 처음 셀러를 시작하기에 잘 어울리는 성격은 꼼꼼하지만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생각이 많은 사람. 외향적이고 즉흥적이지만 추진력이 좋은 사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후자가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오래 못 살아남는다. 전 후자인데. 근데 저도 후대였거든요. 너무 대화가 끝까지 좀 지지부진해서 네. 근데 전 지금도 추진력이 그래도 있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걸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횟수적으로 더 많은 시도를 할 것이며 데이터를 많이 얻을 것이며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아직도 들어서 대표님과 같은 마음이 아무래도 같은 책을 읽어서 그런가요? 네, 하여튼 저는
실행력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쌓여서 강의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런 경험도 없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렇죠. 경험이 없다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하기 어렵고. 네, 근데 그때 주임님도 놀라신 게 어떤 질문을 하던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막 진짜 기본적인 거나 네. 말도 안 되는 거 다 물어보셨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다 당연하다는 듯이 다 알려주시길래 네, 뭐 여러 가지 경험도 진짜 저는 경험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1%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영역에 네. 들어가고 싶어하는.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고 싶어. 음. 그래서 했던 아주 큰 것들은 이제 고3 때 졸업식 날 남들은 다 교복 입었을 때 저와 제 친구들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기가 졸업식 날. 무슨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오, 예, 특별하시네요. 네, 그리고 고3 때 저는 삭발을 했습니다. 오, 그냥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부에 전념하고 싶어가지고. 비구니가 갑자기 아 근데 이제 그 삭발까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너무 뭐라 해서 울었어요. 아, 제가 전화해서 엄마 나 그냥 공부하려고 삭발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 있니? 바로 좀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어할까봐. 네, 근데 아니 나 근데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삭발은 안 되고 짧은 스포츠로 잘라라. 그래서 그때 스포츠로 잘랐는데 급식실 아주머니들이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되게 마르고 눈이 띄게 컸거든요. 지금도 눈이 되게 크세요. 어쨌든 네. 그리고 아기 날 때도 저는 아기 3명을 다 집에서 낳았어요. 오, 가정출산. 자연분만을. 네, 그거는 단지 TV에서 가정출산은 우리나라 1%라고 그래서. 오, 그래서 혹시 8천만 원부터 시작하셨나요? 근데 그래서 조금 뭔가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의 방향을. 네, 생각의 방향을 좀 남들과 똑같지 않는 다른 특별함. 네, 그래서 뭐 쿠팡을 할 때도 감히 따라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그 평범한 아이 셋의 엄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를 아시는 분이 절대 평범하지 않아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절대 평범하시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오, 그 이제 마지막에 5단계 네.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고성과를 일반화한다인데 이게 어쩌다 터진 효자 상품을 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왜 팔렸는지를 분석해서 네. 매뉴얼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대표님이 업무 자동화를 이루고 너무나 행복해졌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업무 자동화도 이런 매뉴얼의 과정에서 생긴 어떤 효과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크게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업무 자동화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좀 줄이고자 만들게 됐던 거고요.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난 거는 잘 나가는 상품을 저는 이제 체크를 할 때 상품들이 이제 워낙 아까 10,000개 된다고 했잖아요. 예. 상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광고를 처음에 다 돌려요. 저는 처음에 뭐 체험단이나 가구매 이렇게 하지 않고 광고를 먼저 돌려서 될 놈들을 뽑아요. 네. 그럼 될 놈들을 뽑아가지고 될 놈을 또 키워봐요. 또 광고를 따로 세팅해서 키우면서 얘네들이 잘 살아남네. 근데 후기도 다행히도 잘 달려. 찐 후기가 잘 달려. 그러면 이런 애들을 계속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뭔가 저만의 이제 그런 루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뉴얼화가 되면서 그렇죠. 저는 상품을 만약에 뭐 로켓으로 등록하고 승인이 되면 이 승인된 상품들을 입고 전에 광고를 세팅할 거야. 광고를 세팅하면 광고를 체크하고 팔리는 상품을 다시 한번 세팅해. 이런 식으로 저의 이제 매뉴얼화해서 그런 상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업무 자동화를 만약에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배운다면 네네. 엄청나게 편리하면서도 좀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네요. 반복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떻게 그런 그 고효율 나는 것들을 제 방법대로 만드는 거고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업무 자동화 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엄청 떠들거든요. 이거 좀 대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지금 해야 된다. 무조건 지금 아시면 나중에 너무 편해질 거다. 왜냐면은 요즘에 유튜브에서 온라인 이커머스 강의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다 자동화예요. 이제는 뭐 오늘 본 것도 오늘 구매 대행도 이제는 직원 없이도 그때 미국 구매 대행인가 그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 막 그 프로그램 막 돌아가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하지 않아도 상품 등록부터 시작해서 뭐 상세 페이지나 내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을 쓰지 않아도. 네, 그 저도 지금 사람 쓸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하면 더 업무 자동화를 더 고도화시킬까. 지금은 뭐 그냥 지금은 주문서를 가지고 그 주문서를 분리는 하지만 지금 그 광고에서 나왔던 내가 그냥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능한 시대라니까요. 생각이 정말 1%의 생각을 하시긴 하네요. 그런가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거 편해 보인다. 나도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저거 내가 만들 수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처음 들어봐요. 공부하면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저게 얼마일까 이렇게 예. 생각을 했으면 왜냐면 저는 좀 강사를 했었으니까 저 사람은 저거를 해서 강의도 팔고 저 프로그램도 팔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데 왜 사람들은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저 강의를 들을 생각을 하지? 를 저는 계속 그게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생각이 정말 다르세요. 생각이 달라요.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도 내년에 되면은 직접 손으로 올리는 사람은 진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다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으로 다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도 이제는 위탁이 힘들다, 위탁해서 돈이 안 돼요 이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계속 빈도를 늘려서 상품들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잘 되는 상품만 내가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네. 이제 수고로운 일들은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될 테니까. 그냥 밤새 내가 직장 다니더라도 수고로운 것들은 그렇게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지재권이나 이런 것들 매일 오면 그런 것들 대응을 잘하고 그리고 잘 팔리는 상품 데이터가 있으면 그런 걸 잘 키워보고 그런 데 더 집중을 해야지. 이제는 그냥 상품 등록하고 뭐 도매국에 주문하고 이런 거 다 자동화로 내가 만들 수 있고 돈 안 써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막 바뀌는 게 느껴지네요. 갑자기. 왜 바뀌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표 이미지만 바꾸려고 그래. 나노 바나나로 그냥 옷만 입히려고 그래. 네. 대부분 다 그러시죠. 나는 그래서 너무 아까워 저렇게 생각하는 게 왜 여기에서 조금 더 내 업무에 자동화할 수 있는 거 특히나 이커머스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광고나 이런 데에서 나도 바나나로 썸네일 만드는 거는 엄청 임팩트 있게 보여줘요. 그러면 나 비포 애프터가 다르니까. 나 썸네일 내가 저걸로 만들어 봐야겠다. 네.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걸로 업무 자동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네. 사실 근데 업무 자동화도 저도 몇 개 이제 구독도 하고 결제해가지고 들어보면은 거의 이 툴이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업무 자동화라는 게 내가 한 번만 세팅하면 그냥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쵸. 다른 걸 할 필요도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다 누가 알려준다? 제미나이랑 GPT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파이썬을 하게 될 줄 몰랐다고. 거의 AI가 네, 상담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 좀 극복하게 해주고 네, 맞아요. 팔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맞습니다. 업무 자동화까지 해주고 거의 신인데요. 네, 사실은 뭐 돈으로 만들면 아까 그것도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그 사주팔자를 GPT로 보게 된 이유가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무기력하게 당근마켓을 보고 있는데 네. 광고가 떴어요. 5만 원인데 3만 원에 사주를 봐준다고 60페이지 분량에 후기도 엄청 많은 거야.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제를 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내용을 받았는데 딱 안 와닿고 거기서도 뭐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GPT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GPT에서 검색을 했는데 있었고 GPT랑은 내가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치유되는 게 있었는데 이건 되게 일방적이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사람도 GPT나 AI를 돌려서 나에게 이 결과값을 줬을 텐데 3만 원씩 받는다고? 야 이거 되게 괜찮다. 수익화 모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갔는데 이거 말고도 꿈 해몽 해주는 것도 돈 받고요. 그러니까 그걸 궁금해해요? 한대요. 돈을 주고요? 네. 근데 돈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풍수. 네. 근데 이거를 수익화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관점을 계속 달리해 보면 돈 벌 건 저는 너무 무진하다 생각을 합니다. 1%를 너무 바래서 네.
1%처럼 살고 싶어서 1%처럼 생각을 했더니 바라보는 시선이 1%처럼 변하신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진 뭐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되게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경쟁 자체를 조금 원래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고등학교 때도 소풍 가면 두 명 짝수끼리 이제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전 홀수 가더라도 항상 저는 야 2명씩 해. 나는 혼자 있어도 되니까. 항상 이렇게 경쟁을 피하고 이렇게 좀 생활을 항상 했어서 이커머스가 되게 경쟁이지만 지금 이제 로켓 배송도 그렇고 뭐 그로스를 내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경쟁이 세지 않은 곳에서 내가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제가 주인님께 한번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용의 꼬리가 좋으세요? 뱀의 머리가 좋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의 꼬리를 선호합니다. 네. 근데 제 삶의 방식이 그런 건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 드리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가 되기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무조건 뱀의 머리다. 나는 어디서 작은 모임이어도 거기에서 돋보이고 싶고 거기에서 좀 잘 살아남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약간 다른 게 있었네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누가 끌어주면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걸 조금 편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지기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세상이. 맞아요. 그래서 네. 와, 근데 생각 외로 제가 슈퍼노멀 책 한 권으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꽤 지나 버렸어요, 지금. 진짜? 네. 몇 분 남았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진짜요? 제가 대박. 빠르게 네. 시그니처 코너인 저희 툴팍스 네. 언박싱 시간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대표님의 셀러 입문 시절의 이제 꿀템이었던 미리 캔버스를 공개해 주셨는데 2주차 지식의 확장편에 좀 걸맞게 오늘 좀 더 레벨업을 한 단계 해서 초보 딱지를 떼고 성장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를 좀 빛나게 해준 훌륭한 꿀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새는 AI인데 제가 이제 GPT를 처음부터 오래 썼었다가 최근에 구독을 끊고 제미나이로 네 원래는 둘 다 구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제미나이로 방향을 바꿨어요. 혹시 GPT 관련자분이 보고 계셨다면 정말 심심한 위로 전화드립니다. 아쉽게도 제미나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그 구글에서 예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 엑셀도 구글 시트 맞아요. 그거를 처음에 알았을 때 구글 독스를 알았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함께 막 자격도 되고. 함께 이거를 하고 어디든 링크만 되면은 된다는 게 진짜 메리트여가지고 그걸 알자마자 구글 시트부터 구글 독스, 구글 PPT 되게 많이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그게 되게 연동이 잘 되잖아요. 구글에서 그죠. 만들다 애초에 보니까. 구글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 사랑까지. 네, 사랑해.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구글 제미나이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뭐 잼스라고 그 왼쪽에 있는 잼스인데 그 잼스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미나이가 이겼다는 얘기죠. 네, 다른 거를 요즘 클로드랑 이런 거 아직 안 써봐서 네. 또 모르지만 요즘에 또 이제 코딩 하다 보니까 뭐 커서 AI도 있고 뭐 클로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을 지금 사가지고 적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클로드도 제가 무료 이용권이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네네. 정리를 꽤 잘해줍니다. 말을 또 대본을 되게 잘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미나이는 사실 좀 산출된 생각 공식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좀 너저분한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클로드는 명확해요. 어, 읽으면 명료하게 읽히는 글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좀 훌륭하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든 자기와 맞는 것을 다 써보고 맞아요. 정착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다 비슷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써야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적용하는 분야에 맞는 도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쁘시다는 댓글이 많네요. 근데 제가 여기 좀 보고 있잖아요. 네. 화면에 나오시는 것보다 실물이 한 200배쯤 더 예쁘신데 아쉽게 이게 카메라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런지 다 안 담기고 있어서 아쉽네요. 아 웃기다. 사회자분도 진행 잘하시네요. 아. 네, 하시네요. 뭘 그런 칭찬을 아니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예, 아닙니다, 진짜 잘하신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행기 태워봤자 뭐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서 그래요. 아니 그래서 오늘 진짜 슈퍼 노멀은 결론은 이제 노멀에서 우리가 슈퍼 노멀로 가기까지 그 평범한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부자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교도 저는 안양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안양대학교를 나왔는데 가끔 그때 미팅하게 되면은 나 안양대학교 다녀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놀라 한양대 다니냐고. 그 정도로 오해를 받을 만큼. 네, 그렇지만 저는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대해서 되게 창피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어차피 내 실력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노멀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고 슈퍼 노멀로 가면 여러분들도 다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제가 느끼기에 쿠썸 대표님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고 맞습니다. 수용을 하는 뛰어난 수용력과 또 동시에 그 안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관찰력과 추진력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미나이세요? 상담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셀러라는 직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고민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스큐가 1만 개가 되고 맞아요. 잘 된 애들을 좀 10,000개나 키워냈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애들이 맞아요. 갈려나갔을 거 아니에요. 갈려나가기도 하고 살아남은 놈도 있고 지금의 매출을 어쨌든 1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의 이제 저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ENFP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여러 가지 상상도 많이 하고 시도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로켓으로 이제 매출 스큐 10,000개 찍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이제 20,000개예요. 이제 20,000개를 가기까지 내가 여기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왜냐면 MFP가 약간 이거 하다가 잘 되면 이거를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메타인지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을 딱 2026년에는 시켜놓으려고. 이것만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고정으로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거 마음을 뺏기면 안 돼서. 근데 어쩌죠? 제가 마음을 조금 뺏어볼까 하거든요. 저희가 벌써 2주차 방송이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됐는데요. 3주차에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슈퍼노멀의 5단계를 들으셨다면 다음 주는 그 5단계의 끝판왕 버전으로 쿠썸 대표님의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특별 강의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런 그 단발성은 괜찮습니다. 마음을 자꾸 흔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쿠썸 대표님이 제 고수로 묻혀있기에는 너무 잘 가르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새 아이의 어머니를 마음을 좀 흔들어도 될까요? 뭐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쿠썸 대표님의 업무 자동화를 주제로 한번 모실 생각이니까요. 다음 주도 절대로 방송 놓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단톡방 저기 좀 주소 좀 올려주세요. 단톡방에 오시면 네. 제가 지난번에도 단톡방 얘기했지만 이제 업무 자동화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주문 수집에서 이거를 거래처별로 발주서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그 업체 나눈 뭐 송장을 모아서 내가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매일매일 광고비와 나의 그 순이익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매일매일 돌아가는 반복 루틴이 업무 자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으신 것들을 조금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 네. 지금 딱 올라왔네요. 네, 업무 자동화 너무 기대되신다고.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한테 제가 좀 쏠리겠죠? 그래서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을 제가 또 제공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업무 자동화를 진짜 저는 꼭 배우시고 한 번만 배우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그 로켓 운영 강의를 해달라고 엄청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몇 분을 모아서 업무 자동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셔서 자기의 업무에 자동화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또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벌써.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몰라서 못한 거지 알면 한 번만 쉽다. 알면 밤을 새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코딩 마스터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올라온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쿠썸 대표님의 마음을 많이 흔들어 주셔야 네. 제가 또 계속 같이 흔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아의 곳으로 묻히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끝나고 있어요. 나 너무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일찍 끝나요. 근데 저희 직원분들이 집에 못 가고 지금 묶여서 울면서 제 표정과 또 MC님 표정 다르잖아요. 저기 되게 신나 있는데 MC님 표정 가고 싶어 막. 아니에요. 이렇게 사실 미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업무 자동화를 진짜 배우면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시간. 좋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이게 개념만 알면은 다 내가, 응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다음 주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주위에 셀러분들이 있으시면 또 소문도 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고 진짜 이게 간단한 건데 그 원리만 알면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다. 제아이가 아닙니다. 이미 유명하십니다. 근데 너무 유명해지긴 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묻혀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주차 방송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2주 연속으로 귀한 시간 내주신 쿠썸 대표님도,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고생해주시고 있는 직원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아주 중요한 지식을 또 감사히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매주 목요일 밤 8시 놓치면 안 되겠죠. 갑자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지. 셀러 라디오. 셀러위크 라디오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지식이 착착 실력은 쑥쑥 셀러위크 라디오